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인간이 만든 가장 망한 무기들에 대해서 알아봤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악해서 별로 쓰이지 못했던 무기들도 있지만 그 외에 성능이 정말 가공할 수준이지만 너무나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또는 너무 위력이 강했던 탓에 짧게 순간 활약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무기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해당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 함께 해주실 군사 전문 기자 유영원 기자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또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무기들이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짧게 활약한 미친 무기 탑5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위, 폭격용 대형 비행선. 현대에는 정찰용이나 기상 관측용으로 쓰이고 있는 그 비행선이 과거에는 짧게나마 전략병기로 사용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비행선이 공격용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이 주인공이 독일의 제펠린 비행선이라는 건데요. 네. 그 영화에 보면 1910년대, 20년대에 큰 비행선에 귀족들이 타고 이렇게 여행하고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죠? 네네네. 네, 그게 이제 독일의 유명한 제펠린 백작이 만든 비행선이어서 이제 제펠린 비행선이라고요. 이 제펠린 백작이 이제 독일의 원래 장군 출신인데 네네네. 이제 전역한 다음에 비행선을 개발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제펠린 비행선이 첫 비행에 성공한 게 언제냐? 1900년이에요. 123년 전. 이 영화에 보시면 엄청 큰 걸로 기억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길이가 얼마냐? 128m, 지름이 12m고요. 부피가 이제 11,328 입방미터인데요. 처음에는 여객 사람들을 수송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0년부터 14년까지 17만 2,500km를 비행을 하면서 3만 4천여 명의 이제 승객을 이제 실어 날랐는데 1차 세계대전이 반발하면서 무기로 쓰이는 거죠. 그럼 실제 그 폭격이 유효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비행선의 운용 실적도 좀 궁금해집니다. 이제 1915년에 20차례 이 비행선을 통해서 폭격을 했는데 꽤 많이 그래서 했네요. 총 37톤의 이제 폭탄을 투하했어요. 이로 인해서 181명이 사망하고 455명이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국 런던에 폭격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이제 영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여기에 이제 충격을 받은 사람 중에는 그 유명한 처칠 수상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이듬해 이제 1916년에도 제펠린 비행선으로 23차례 이제 폭격을 이때 이제 125톤의 폭탄이 투하가 됐는데 이로 인해서 293명이 사망하고 621명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세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그럼 영국군도 이런 전투기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네. 요격이 불가능했던 건가요? 이게 비행선이 사실 굉장히 느려요. 느려서 사실은 요격하기 쉽죠. 기관총 쏘면 이게 또 폭발성이 있잖아요. 그 네, 안에 네, 가스가 차 있으니까 폭발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전투기가 지금같이 날렵한 전투기가 아니었던 거죠. 처음에는 이제 전투기 성능이 못 따라서 그냥 당했는데 1916년 이후에는 영국 쪽도 이 요격 전투기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공포 성능도 이제 향상이 되고 그래서 상당수의 제펠린 비행선이 이제 격추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전략병기로 위세를 떨치던 이 비행선이 딱 1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사라진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실제로 이 제펠린 비행선이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된 게 1937년인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펠린 비행선 중에 힌덴부르크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뉴욕 쪽에 착륙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폭발을 일으키고 폭발 과정이 그대로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또 많은 인명피해도 나고 그래서 그 뒤에는 그래서 비행선 운항이 완전히 중단이 되고 대형 비행선 시대가 끝나게 되는 거죠. 4위, 머스타드 가스. 머스타드 가스는 이제 일명 겨자가스라고 이제 근데 이름이 혹시 왜 머스타드? 사실은 이게 향이 냄새가 겨자하고 비슷해서 붙은 거지 사실은 성분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완전히 이제 다른 거고요. 1차 대전 때 독일이 독가스로 이 전쟁에서 겨자가스를 많이 이제 사용을 했죠. 머스타드 가스가 그 다른 독가스에 비해 그 규제하는 그 정도가 굉장히 빡세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수포 작용제로 불리는데 겨자가스에 피부가 노출되면 이 수포가 생깁니다. 그것도 작은 게 아니고 엄청 크게 올라와요? 수포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끔찍하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가스가 지방 속으로 이제 녹아 들어가는데 지방과 결합을 하는 특성이 있어요. 24시간 안에 가려움증 또 이제 피부 자극 증세가 나타나고요. 말씀드린 이제 큰 수포들이 피부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게 또 옷 입고 있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선들은 이제 간단하게 통과를 할 수가 있고 눈에 노출
노출됐을 때는 눈이 따갑다가 이제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고, 또 가스를 이제 흡입을 했을 경우는 호흡기 출혈하고 수포를 생기게 해서 결국 이제 폐수종까지 일으키는. 또 하나는 이제 화상도 생겨요. 약하게는 1도, 심할 때는 3도 화상까지 입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로 환자가 뭐 며칠이나 몇 달 뒤에 사망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머스타드 가스를 실제 어떤 식으로 살포를 하는지 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인공 바람을 일으켜서 보내버리는 보내는 느낌이. 이제 그런 형태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뿐 아니고 전장에서는 그 포탄에 많이 썼어요. 또 이제 항공기에서 뿌리는 형태. 그럼 어떤 나라가 혹시 이 가스를 주로 사용했나요? 이제 1차 대전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독일이 이제 사용을 했고요. 2차 대전 무렵이죠. 중일 전쟁, 일본이 또 이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 이제 그 사담 후세인이 독재자로 악명 높은데, 이 후세인이 또 굉장히 인류의 공적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쿠르드족 거주 지역에 겨자가스를 뿌려서 대량 학살을 한 적도 있어요. 이게 혹시 위험성 때문에 지금 사용이 금지가 된 건지 아니면 또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거의 핵무기에 준할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술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갖고 있는 나라들, 소위 독재국가, 죽어도 해야 되겠다 하면 막을 방법 없는 거예요. 3위, 대전차견. 이름처럼 그 개에다가 폭탄을 매달아서 전차에 돌진시킨다는 좀 너무너무 황당한 무기인데요. 이 사실인가요? 예, 쉽게 얘기하면 개 자살 공격을 시킨 거죠. 그 당시 2차 대전 때 소련에서 개발한 1930년쯤에 이제 이거를 실전에도 이제 투입을 했습니다. 독일 전차를 향해서. 무거운 무기를 개가 직접 이렇게 달고 뛰어가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렇죠. 사진 보시면 아시지만 그 폭발물을 달아서 목표물, 이게 독일 전차를 향해서 가도록 돌격한 다음에 폭발물을 터뜨리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걔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 예. 개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훈련을 받거나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독소 전쟁 시기인 1941년부터 44년까지 한두 마리도 아니고 무려 4만 마리나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실효성은 거의 뭐 없다시피 했습니다. 실제 투입을 했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결과가 나왔다. 개 4만 마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했지만 효과가 0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순전히 군사 무기 측면에서 보면 괜찮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럴 수 있- 이게 어떻게 됐냐면 훈련을 시킬 때 독일 전차가 돌진해 올 때 거기에 아. 대응해서 이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정지된 상태에서 했던 거예요.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한 상태에서 정적인 상태에서 이제 개를 훈련했는데, 실전 상황에 가니까 전차가 큰 굉음 내면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개들 입장에서 뭐예요? 반가우니까 뒤쪽에 있는 소련 전차에 꼬리치면서 달려간 거예요. 아군에 대한 자살 공격이 된 거죠. 또 하나는 전차 오고 막 소리 나고 막 이런 게 신기해가지고 그냥 멍하니 보고만이 이런 경우도 생기고. 이러한 이유로 좀 쓸모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게 금지가 현재는 됐나요? 그러니까 1942년 중반 들어서 기본적으로 비윤리적이다, 그다음에 쓸모도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중단이 됐는데, 플랜 자체를 완전히 죽인 건 아니에요. 이 전술 그다음에 훈련은 1966년까지 계속이 됐다고 그래요. 2위, 가이텐.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 개발한 정말 가장 악랄하고도 유명한 무기라면 정말 당연 가이텐이 빠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 어뢰, 사람이 타고 적함을 향해서 돌진해 간 다음에 어뢰처럼 터지는 네. 일종의 이제 가미까제 아시죠? 가미까제 어뢰, 그러니까 사람이 탄 어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길이가 14.7m에 직경이 1m고 여기에 780kg 무게의 탄두, 폭발물을 장착한 상당히 강력한 탄두예요. 가이텐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목표물 향해서 가서 안 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출입구를 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만약에 이게 일본군이 판단을 했을 때 운용 실적이 만약에 좋았다면 전 폐지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거든요. 이게 이제 실적도 굉장히 저조했어요. 1년 동안에 고작 3척의 배를 격침시키는데 이제 그쳤고, 성공률을 굳이 따지자면 한 2%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고요. 명중만 하면 웬만한 함정은 격침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배인데, 단점이 많은 게 뭐냐면 우선 조작법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또 장기간 운행을 하면 내부에 유독가스가 찹니다. 그냥 가는 거죠. 1위, 핵무기. 지구상에서 사용된 것은 단 2발이지만 그럼에도 전 인류가 두려워하는 무기가 하나 있죠. 현재까지 인간이 개발한 무기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 1위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가성비만 따지면 최고의 무기가 핵무기죠. 왜? 쉽게 얘기해서 1m, 그러니까 이 방의 절반 되는 크기, 그다음에 직경은 한 그쵸, 한 67cm밖에 안 되는 예. 이 정도 크기의 폭탄 하나 가지고 뭐 서울시 상당 부분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갖고 있으니까 가성비만 따지면 최고인데, 왜 그러면 못 쓰느냐? 너무 위력이 어마무시해서.
근데 이렇게 핵무기가 강력한데 그 개발할 당시에는 핵무기가 이 정도의 위력이 있을 거라고 그럼 상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네, 우리가 이제 오펜하이머 영화 보면 첫 실험을 할 때 놀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력이 원래 계산했던 것보다 좀 더 셌잖아요. 컸던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원자폭탄보다 위력이 큰 수소폭탄의 경우, 그거는 이제 메가톤, 정말 어마무시하게 크고요. 생각보다 실제로 터지는 걸 보면 위력이 컸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지금 이게 서울에 빵 떨어졌다.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서울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졌을 때의 위력 시뮬레이션 한 게 있어요. 유쿠맵이라는 전문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분석한 거에 따르면 인명피해의 경우 최대 31만 명의 사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직경 3.85km 크기의 버섯구름이, 그리고 거대한 중심부에 거대한 이 화염 불덩어리가 생겨요. 화구라고 그러는데 이게 직경 한 150m쯤 되는 거의 63빌딩 큰 불덩어리가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라운드 제로라고 그러죠. 그 폭발한 바로 밑에는 반경 80m 그리고 깊이 한 20m의 구덩이, 거대한 구덩이가 생길 수 있다. 부디 정말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인 핵무기가 두 번 다시 사용되는 일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짧게 활약한 무기들에 대해서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기자님, 오늘 이 주제에 대한 소감은 어떠셨을까요? 가장 짧게 사용된 미친 무기? 그게 이제 오늘 이 시간 주제인데요. 가장 짧게 사용된 게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 절대 사용돼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 말씀을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전쟁 그리고 무기의 공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고 또 실제로 체감까지 좀 된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무기와 관련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꼭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